자, 22학년도 수능 21번 지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쌤이 질문을 좀 해볼게. 자, 우리 방금 흐름에 대해서 쌤이 계속 얘기해줬잖아. 네. 흐름은 단일 흐름이건가 아니면 이중 흐름이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은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흐름 몇 개야? 이중 흐름 같아요. 이중 흐름이야? 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 끝쪽에 벗 있는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네. 일단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너가 세운 이 구조가 있고 한번 쌤이 한번 읽어볼게. 네. 알겠지? 우리 첫 문장부터 좀 빌드업을 하면서 읽는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일단 쌤은 일단 이건 너의 의견이고 이중 흐름인지 난 아직 이중 흐름인지 답을 하지 않았어. 난 아직 몰라. 네. 나는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냥 단일 흐름인지 이중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흐름이 존재한다는 건 난 알아. 그게 단일 흐름일지라도 그래서 그냥 첫 문장에서 쌤은 A라고 할게. 이거 쌤 습관이야 그냥. 왜냐하면 만약에 흐름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럼 다 같은 말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그걸 묶어서 읽어줘야 되는데 이걸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좀 분리해서 하는 그렇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A란 흐름이란 거 일단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을 한번 볼 건데 자, 어, 뭐 사실 해석을 하는 거는 일단 우리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우리는 뭐에 집중할 거냐면 좀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볼게. 네. 너가 지금부터 이 문장을 쭉 읽고 해석은 네 머릿속으로 하고 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다음 문장 넘어갈 때도 머릿속에 남겨야 될 것 같은 것만 알려줘. 첫 번째 문장 아니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만. 근데 저 처음에 문제 풀 때도 느꼈는데 여기서 purchase를 뭐라고 해야 되지? 쌤도 사실 그걸 질문하려고 했어. 네가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오케이. 이거부터 얘기하자. 일단 단어를 모르면 사실 내용이 좀 들어가기 어렵긴 하니까. 자, 이게 purchase라는 뜻이 원래는 뭐야? 우리가 아는 제일 기본적인 뜻이? 구매하다. 구매하다지. 네. 그치? purchase는 원래는 구매야.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도 이 문장에서 구매는 아닌 것 같지? 네. 그러면 그러면 너가 이렇게 뜻을 몰라 하나의 단어를. 그럼 혹시 너만의 원래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냥 문맥에 좀 맞는 단어. 그치? 문맥을 봐야 될 건데 네. 그 문맥을 본다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는데? 음, 관점. 관점? 자, 네. 일단은 문맥을 보는 거 너무 좋아. 네. 근데 쌤은 문맥이라는 전체를 보기 전에 일단은 그냥 얘의 주변에서도 이미 내가 그러니까 뭔가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없는지를 먼저 쌤은 생각해 보거든. 네. 그러니까 쌤의 순서는 뭐냐면 일단은 이 단어 자체 안에서 내가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봐. 약간 우리 비문학 할 때 축자적인 도입처럼. 왜냐하면 영어는 그 안에 그 어떤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약간 부정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도 많고 네. 아니면 뭐 과거형 아니면 현재 진행형 이런 식으로 뭔가 뒤에 붙으면서 원래는 너가 아는 건데 분명히 근데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습관은 무조건 혹시 이 단어를 쪼갤 수는 없나? 인데 교쌤이 갑자기 막 펄이랑 체이스를 나누면 이거는 이제 쌤은 그 다음 주부터 못 오게 되는 거거든. 맞잖아.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여기에서는. 네. 근데 쌤은
어떤 식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했냐면 purchase? 근데 그냥 purchase 자체보다 special purchase로 함께 묶이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그냥 이걸 묶어서 보는 거야. 네. 오케이. 네. 봐봐. 그래서 난 special purchase로 볼 거고, 일단은 그럼 전체를 볼게. 과학자들이 special purchase가 없대. 무언가에 대해서. 그 무언가는 어떤 도덕적인 거 또는 윤리적인 거에 대한 거지. 그러면 이제 좀 문맥을 써볼까?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스페셜 퍼체스가 없다고 해. 특별한 무언가 없대. 네. 그럼 그 퍼체스는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해야 돼. 특별한 기준? 생각?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퍼체스는 여기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 좋은 걸. 좋은 거 있지. 네. 쌤은 이게, 이 문맥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과학자들은 이 도덕, 윤리, 그냥 같은 거라 생각할게. 과학자들은 도덕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해 또는 이점이 없는 거라 느껴지거든. 그렇지? 여기서 만약 특별한 뭔가 특별한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문장이. 그럼 문맥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니까 아, 뭔가 특별한 어떤 좋은 거에 대한 얘기겠거니 라고 할 것 같아. 뭔가 쌤이라면. 그리고 사실은 쌤은 얘가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해. 나는 special purchase에서 purchase의 뜻보다 special이라는 게 나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 왜? 난 이 문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냐면 과학자들 있지.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성적인. 아, 그런 것도 맞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깊게 잘 알고 있는 거고. 과학자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이야. 네. 그치?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덕 같은 거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아? 왜?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 네. 자기 분야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스페셜 퍼체스가 그냥 스페셜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네. 그래서 나는 스페셜으로 그냥 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네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단어가 꼭 그 지문에서 어떤 내용적으로 중요한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지? 물론 단어를 너무 모르는 건 정말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내가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뜻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권위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권위. 오케이. 사실 권위라는 걸 알아도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특히 영어는 너가 방금 대답은 잘한 게 이렇게 문맥을 따져 보겠다 했잖아. 같은 단어여도 정말 그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특히 가지면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 갖는 거였지. purchase는 무조건 구매야 하고 어떻게든 빠득빠득 구매로 읽으려고 하는 애들. 자, 과학자는 어떤 구매가 없대. 하면서 제가 계속 끝까지 그렇게 읽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도 이 분위기에 잘 맞춰서 이 구매의 뜻이 아닌가? 라는 어떤 좀 오픈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그치? 아무튼 근데 우리가 방금 뜻을 얘기하면서 쌤이 살짝 대충 내용을 얘기를 한 것 같거든. 어떤 내용일까?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첫 번째 문장에서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딱 잡아야 될 거.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말고 뭔가 혹시 또 체크할 건 없어? 되게 길잖아, 이 문장이. 근데 그 다음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했어. 그리고
너가 만약에 요걸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 네. 이거 세미콜론 나오기 전까지의 문장을 정말 제대로 너가 받아들였다면 사실 뒤는 그 뒷부분은 정보가 아예 없는 거랑 거의 동일해. 네. 자, 일단 기본은 해야 돼. 항상 서술 대상은 쌤은 그냥 사이언티스트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난 이 문장 쭉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걸 정의할 때 사이언티스트를 주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서술 대상이라고 난 생각했어. 그치? 그래서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no 스페셜한 게 없대. 어떤 거에서? moral or ethical decisions라고 돼 있지. 그치?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oral이고 ethical한 게 중요한 게 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얘네 둘이는 똑같은 거 합쳐 그냥 도덕적이란 거 하고. 근데 이 사이언티스트의 맥락에서는 쌤이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은 도덕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간 특히 잘하는 애들도 이런 욕심이 있어. 워낙에 글을 잘 읽으니까 막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가 글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읽고 싶고 뭔가 그런 속도의 변화를 주고 싶잖아? 그러면 한동안은 너는 완전 한 문장 읽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지 좀 빨라지거든. 그럼 난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질문 던지거든. 처음 두 가지 질문 던져. 서술 대상이 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두 가지 던져. 서술 대상은 사이언티스트고 이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는 자기 분야가 있을 거고 그렇단 말은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사이언티스트는 어쨌든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이언티스트도 모를 수 있다 라는 얘기 난 하고 싶은 것 같거든. 그러고 나서 뒤를 봤어. 근데 나는 굉장히 빠르게 읽었어. 왜?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클라이밋 사이언스 얘기하고 있지. 피지시스트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거 뭐래? 기후학자는 climate scientist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on healthcare reform. 이게 무슨 뜻이야? 건강이랑 관련된 방식? 음, 그러니까 reform은 약간 바꾸는 거거든. 약간 요 맥락에서는 약간 그것도 맞긴 그런 느낌이긴 해. 약간 그 정책,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을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기후학자들은 no more qualified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아는 게 없다. 같은 말 아니야? 헬스케어 리폼이 뭔지 내가 막 아는 게 중요해?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틀이 중요한 거 아니야? 뒤에도 physicist가 뭐야? 생리학자? no. 물리학자. 자, 이거는 자, physicist 정도 알아야 돼. 이 정도 알아야 되고 얘랑 사실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 physician이거든. 둘 다른 거야. physicist는 아까 뭐라고? 물리학자. physician은 뭘까? 의사야. 놀랍게도. 들어본 것 같지. 꽤 많이 나오고 심지어 안 줬어. 안 줬다라는 거는 이 정도는 알으라는 얘기거든. 일단 표시하자. 얘는 물리학자다. 여기 있는 거는. 한번 필기 좀 해줘.
너 왼손잡이였니? 아, 네. 와우. 왼손잡이 애들이 머리가 좋다던데. 역시. 너무 편견인가? physician.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좀 한문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 지금 외웠다가 또 나중에 또 보면 또 헷갈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왜 아니 나는 솔직히 피지시스트가 물리학자인 건 이해되거든. 연관성이 보여. 네. 피지션이 의사인 건 솔직히 좀 엥 싶잖아. 이거는 뭐에서 나온 거냐면 피지컬. 피지컬이 뭐야? 육체적인. 육체. 육체에 대해서 하는 게 의사 아니야? 육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그래서 피지션이 의사야. 피지시스트는 피직스에서 나온 거야. 물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혹시 피지시스트 뜻을 몰라도 너가 여기 앞에서 이걸 확실히 잡았다면, 하고 싶은 말을 잡았다면 딱히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어쨌든 물리학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 벌의 벌, 그 집단이 붕괴되는 그치, 거. 군집이 네. 붕괴되는 거. 네. 아무 관련이 없죠. 그치? 그래서 쌤은 실제로 어떻게 읽냐면 첫 이 문장을 일단 서술 대사 먼저 잡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잡아. 그러고 나서는 여기 하고 싶은 말이랑 뒤가 겹치잖아. 굉장히 빠르게 읽으면서 이 형식을 계속 대입시켜줘. 아, 이게 그래 이 말이지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계속 갈 건데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중요하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이거를 표시 안 해놓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이걸 또 읽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또 네 시간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불필요한 시간이. 그런 것들 최소화하라고. 알지? 쌤이 얘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는 요거 한 문장 읽을 때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얘 다시 돌아와서 볼 때의 그 시간도 고려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너 자신을 너무 믿지 마.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충분히.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볼게. 자, 첫 번째 문장까지는 잠시 정리하자면 어쨌든 과학자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거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다 였어. 하고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봐. 이 문장을 읽고 너가 드는 생각을 쌤한테 얘기해줘. 뭔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이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도 있잖아. 아까 앞에서 나왔던 특징이 전문 지식을 만든다 하는 거, 이거는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을 만든다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만든다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인지 너한테 묻는 거야.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자기 분야가 아닌 거를 그냥 모른다고 했는데 응. 그런 특징이 전문 지식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런 특징이 전문 지식을 만든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혹시 다른 애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아예 처음 들어본 애한테 많이 설명해 준다. 앞에 첫 문제가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문 지식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
쌤은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일단은 이 문장은 어떤 피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네. 그치? 그리고 그 피처는 뭐야? 앞에서 말했던. 그치? 네. 그러니까 쌤이 왜 넌 질문했냐면 쌤은 뭔가 이 expertise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피처는 어떤 피처냐면 그냥 specialized한 거에 대한 피처인 거야. 그냥 피처가 요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create expertise 막 그렇게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저 피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어 그냥 전문성을 쌤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네. 쌤이 이걸 왜 계속 이렇게 좀 계속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듯이 해봐라라고 하냐면 너가 나중에 돌아올 때 있잖아. 나중에 돌아올 때는 지금의 너랑 완전 다른 타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남기는 게 중요해. 왜냐면 나중 가서 또 까먹거든. 그럼 네가 나중 와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해. 나는 features보다 도메인까지 그냥 딱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 네. 근데 이 전문성이 어떻게 된대?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돼 있지. 네. 그럼 이 others는 뭘까? 앞부분을 붙여서 읽으면 다른 분야. 다른 분야들. 네. 뭐 앞에서 보면 moral or ethical decisions 아니면 healthcare reform, economic collapse 이런 것들이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 문장에서 이제 무언가를 남길 거야? 아니면 그냥 넘어갈 거야? 안 남긴다면 그냥 진짜 아예 안 볼 거야 나중에.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표시를 해야 돼. 어, 전문성을 만든다는 거. 아니고 뒤에 거는 안 남는. 그럼 봐봐. 전문성을 만든다라는 거에 너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 네. 이게 왜 중요해 보여? 아니면 왜 다른 것 같아? 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앞에서는 어. 자신의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각 분야가 이제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되는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너가 얘기한 거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자, 너가 어디에서 살짝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냐면, 봐봐.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 네. 근데 여기 뒷부분에서 이 specialized domain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세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분화시킨다라고 하면 보통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거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현상 자체에 집중을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세분화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세분화하다보다는 이미 세분화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여러 도메인들이 당연히 이미 세분화돼 있고, 그 중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게 이 specialized domain이 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야. 그리고 어쨌든 이 대절은 features라는 거를 수식해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features라는 거, 어떤 요소를 표현해 주기 위한 거야. 그치? 네.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 이거를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하려기보다는 의미를 생각해봐.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이라는 거는 뭔가 그 create 하는 과정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얘는 정말 그냥 전문성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되게 약간 너 되게 되게 좋은 질문 한 거긴 하거든. 네. 좀 섬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create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런 거를 약간 일으킬 수 있는 애라는 거 그냥 그 속성으로서의 create인 거야.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추상적인 것들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안 와닿거든.
그럼 너가 만약에 혹시나 헷갈리잖아?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봐. 이 features의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 쌤은 이 features에 대한 예시로 전문 지식이 예시가 들어. 생각이. 생각해봐. 예를 들어 쌤이 의대생이잖아? 네. 쌤은 이제 의학 지식 같은 거 있지. 이런 건 전문 지식이지. 네. 그치? 의학 지식 같은 것들은 어때? 나에게 전문성을 만들어주지 않아. Create expertise. 어디에? 의학에 있어서. Specialized domain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전문성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의학 지식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의학 지식. 그냥 의학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부연에 불과한데 이런 거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쌤이 약간 예시를 드니까 살짝 조금은 더 알겠어? 네. 뭔 느낌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너가 영어 특히 이런 게 더 심할 수도 있거든. 이게 안 그래도 약간 추상적인 얘기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에다 또 새로운 언어까지 입혀지면 진짜 안 와닿는단 말이야. 그럴 때 쌤이 줄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어. 하나는 글의 그 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해봐. 얘가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통 수식구 이런 걸로 되게 힌트가 많이 되거든. 네. 두 번째로는 예시를 들어보기. 추상적인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너가 훨씬 와닿을 수 있게 구체화시켜 버릴 거야. 완전히. 알겠지? 네. 그렇게 되면 나는 features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지. features에 대한 얘기 하고 싶었던 것보다 그냥. 그래서 사실 이 문장에서 이 문장 자체에서 딱 핵심만 잡자면 이런 전문성들이 lead to ignorance and many others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는 좀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전문성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네. 뭔 느낌인지 알지?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너는 그럼 사실 앞부분은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표시를 하지 말까요? 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사실 여기 부분은 안 해도 돼. 근데 쌤은 살짝 조금 더 약간 섬세하게 한번 다가가 보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쌤 기준에서 그냥 한 거야. 쌤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어. 굉장히 빠르게 외웠고 대신에 ignorance만 하나 체크를 좀 해줬어. 왜 ignorance를 표시를 해줬냐면 사실 맥락상 같은 얘기긴 하거든. 앞에서도 scientist는 다른 어떤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 근데 쌤은 이 ignorance에서 내용의 차이는 못 느꼈어. 근데 어떤 차이를 느꼈냐면 이 뉘앙스의 차이를 좀 느꼈어. 이거는 진짜 너가 영어 탑으로 갈 때 좀 필요한 팁일 수도 있는데 쌤 입장에서는 이 ignorance가 좀 강하게 느껴졌어. 왜 강하게 느껴졌냐면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학자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정도 생각했어. 근데 영어에서 ignorance라는 건 뭐냐면 무지의 뜻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뜻 찾아보면 딱 무지가 나와. 네. 근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무언가를 좀 무시하는 거. 그냥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의도적으로 좀 안 보려고 하는 거. 의 의미가 좀 담겨 있어. 이 ignorance라는 거 안에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은 쌤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쌤은 이런 게 떠올라. 이거 대신에 이 필자는 lead to lack of knowledge and many other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건 진짜 모르는 걸 의미해. 진짜 전 몰라요. 근데 lack of knowledge랑 ignorance는 뭔가 쌤은 좀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모른다 보다는 이거를 뭔가 안 보게 되는 거, 안 보려고 하는 걸 더 약간 문제를 느끼는 거 아닐까? 로 쌤은 진짜 약간 이 필자의 의도를 파고드는 느낌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원하진 않지만 한번 알아만 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사실 거의 전반적으로 같은 얘기야.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장 볼게. 그 다음 문장에서 똑같이
어떤 걸 표시할 건지. 앞에랑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 그럼 좀 표시를 해야겠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표시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줘. farmers, fishermen 막 이런 거 다 표시할 거야? 그냥 저 문자 다 표시해 버릴까? 아니야. 오케이. 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응? 전문가인 과학자에게 배울 점을 줄 수 있다. 그치. 네. 그러면 내가 딱 표시만 한다면 어디 표시할까? Lay people lay people. may have relevant experience that science can learn from. 그럼 이건 다 그냥 표시해 버릴게. 네. 오케이. 자, 잘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인지한 게 굉장히 잘했어. 쌤도 그렇게 읽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 쌤은 하나 더를 좀 얘기해 주자면, 영어에서는 그 국어 비문학에서 그냥 살짝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 네. 근데 영어 글은 보통 약간 그 인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좀 약간 인간을 중심으로 읽어주는 게 좋아. 네. 얘도 인간을 중심으로 읽어준다면 쌤은 scientist랑 lay people 두 약간 사람으로 약간 볼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나누면 각자의 약간 뭔가 입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어떤 입장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꼭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쌤은 그 scientist하고 lay people 두 개를 이렇게 잡을 것 같아. 1번, 2번이라고. 왜냐하면 lay people이 뭐야? 전문가 아닌 거잖아. 네. 쌤이 1번, 2번 표시하는 거는 얘네끼리는 구분을 해줘야 될 때 1번, 2번 표시를 하거든. 네. 전문, 사이언티스트 전문가 아니야? 네. specialized. 네. lay people는 비전문가잖아. 네. 구분해줘야겠다.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구분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구분해줬어. 두 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따라본다면 lay peopl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lay people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과학자들이 뭔가 배울 만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1번 사람들이 2번한테도 뭔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이 맥락은 너가 생각했을 때 앞에 요거랑 요 앞에 내용들 있잖아. 흐름이 그러니까 뭔가 필자의 의도는 똑같은 것 같아. 이 문장들을 쓴 의도가 의도는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 네. 오케이. 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애초에 얘네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 지식이 있겠지. 네. 그 당연한 거니까 얘기도 안 하기도 했고. 그건 있는데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거에서는 사실 크게 뭔가 스페셜한 게 없다. 라는 얘기를 사실 여기까지 똑같은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약간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웨이 피플한테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 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잘 모르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럼 연결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네. Indeed, in recent years 하면서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내가 저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될까? 아니. 저런 이름 같은 거 영어에서 굉장히 길게 나올 때가 꽤 많거든. 그거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바보다 바보. 그냥 예시라고 읽어줘. 예시가 나왔네. 예시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어?
결과를 담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남길 거야? 너 머릿속에? 머릿속에요? 너 머릿속에 어떻게 남길 건데? 그냥 그 앞에서 했던 바로 앞에 문장에 있었던 그 과학자들이 비전문가들에게 배울 점을 애들 연구를 했네 정도. 연구를 했네. 뒤에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 예시가 나오잖아? 네, 예시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보통 안 등장해. 네, 그럼 완전 같은 말이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새로운 상황이 제시가 되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거든. 네, 쌤은 이거 어떻게 보이냐면, 응?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이런 게 했어.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를 포함한대? 뭐를 include 한대? Local Native Groups의 observation을 include 한다며. 네, Local Native Group 쌤은 2번으로 읽을 것 같거든. 네, 2번 사람들 것까지 배워야 된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애초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원래는 1번들끼리만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1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할게. 네, 1번들만 원래 하는 건데 그거를 2번도 포함시켜줬어. 그건 뭐야? 앞이나 똑같은 의도 아니야? 2번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 그치? 네, 근데 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쌤이 뭔가 변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난 내용 자체로는 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해가지고 쌤은 항상 약간 조심스럽게 하거든. 그냥 이 문제 내가 잡을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았어. 그냥 얘들이 이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정도. 1번이 2번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정도? 그 정도였어. 네. 난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 나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너가 이제 읽어봐. 짧거든? 해석해볼래? 말로 해석해요. 이거 말로 해석해봐, 이거. 우리의 신뢰는 제한되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제한되고 어딘가에 포커스드 될 필요가 있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 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문장 자체만 가지고 이해를 해봐. 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 전문화를 좀 긍정적으로.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그냥 이거 그냥 해석했을 때 음, 신뢰가 리밋되고 포커스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신뢰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야? 정확하게 잡아야 돼, 뉘앙스는. 하면 안 된다였으면 포커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신뢰를 잘 조절해야 된다. 잘 조절해야 된다. 네. 로쌤은 보이거든. 그러니까 쌤 이거 같아. 이 문장을 통해 일단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신뢰를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보다는 하나의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처럼 쌤이 읽히거든. 그렇지? 네, 이제 한번 앞에 거랑 연결시켜 볼게. 어? 쏘잖아. 그래서 그래서라는 거는 앞 뒤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뭐야? 자, 여기서 너가 처음으로 딱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을 했어야 돼, 최소한. 이게 왜 그런지는 몰라도.
물어보죠. 왜 그런 거? 뭐임? 뭐임? 아, 혹시 이거 사설인가? 하고 보니까 사설도 아니야. 수능이야, 수능. 이건 강사들도 진짜 설명 못하는 사람 많을걸? 이거 물어보면. 앞에 거랑 연결돼서 생각해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발언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의문 해결해줘. 이게 왜 나왔냐면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 적힌 거야? 나는 아, 모르겠거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 어, 네, 선생님. 전문가들이 비전문가한테 자신의 분야 아닌 거는 배울 점이 있을 정도로 그 자신의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딱 잡아 알겠어. 너가 얘기하는 our은 scientist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맞잖아. 그 맥락에서는. 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잠시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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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전문가? 아, 오케이, 알고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보다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때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잘 걸러서 듣죠. 그러니까 이 our 자체는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고, 네, 그럼 너가 방금 얘기한 거는 이 trust라는 게 전문가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딱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trust의 범위 자체가 모든 게 아니라 scientist의 말 중에서라는 그 프레임이 세워진 거잖아. 네. 그러면 또 선생님, 그럼 제가 질문 안 드릴게요. 그러면 왜 뒤에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on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왜 이게 의문이 드냐면, 어, 저는 저 but 문장만 본다면, 뭔가, 어, 전문가들에게 어떤 신뢰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즉, 하고 싶은 말은 전문가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된다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범위 설정 자체가 전문가의 말들 속에서가 아닌 전문가 vs 그냥 다른 것들의 프레임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이 전문가들의 말을 아, 우리가 잘 선택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아요. 너 아직도 그 프레임 자체는 그 전문가라는 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오케이. 음,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아니 근데 그럼 어쨌든 그러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러니까 얘들 원래 전문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네. 그러면 왜 앞에서 레이 피플에 대해서 레이 피플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걸 왜 소울로 갖고 연결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라면 같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럴 거였으면 나는 소 문장이 없거나
그러니까 so 문장 없이 뭔가 엄청나게 전환시키는 문장이 있던가 아니면 저 웨이피포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어, 그 앞에서는 이게 레이피플 얘기하면서 어, 좀 전문가의 다른 분야에 대한 무지 그런 걸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면 안 된다 쪽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면 거의 좀 전문가 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지. 벗 이후에 전환이 아니지. 되는 게 있어. 근데 그 전에 but 이후에 정황되는 게 아니냐는 거. 아,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야, 내 말은. 뭔가 내용적으로 난 수고해서 이미 전환이 일어난 것 같단 말이지. 사실 so 문장이 저 뒷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핵심적으로 함축한 문장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사람들한테 리밋하고 포커스 해야 된다. 이 전문성에. 뭔가 오류가 생기지 계속. 자, 자 해석 로봇. 자,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지금 계속 프로그래밍 계속 그 결과 안 나오고 있어. 뭔가 좀 뭐 다운표 하나 빠졌어 지금. 자, 이럴 때 있잖아. 이럴 때일수록 쌤이 아까 고정관념을 깨는 게 좀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지. 음, 그게 영어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 생각보다 여러 번 그걸 해줘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지금 여기에서 너가 가진 고정관념, 그러니까 계속 너를 지금 계속 오류를 만들게 하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무조건 이 벗 앞에 여기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야.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가 전환점이야. 여기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 너 정말 내가 모든 걸 탈탈 털었어. 정말 딱 이제 야 그래서 딱 내용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는데 하면 결국은 여기를 할걸? 딴 거 다 필요 없이. 네. 그렇지 않아? 쌤 여기 뒷부분은 그냥 이 얘기인 것 같아. So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일단 so는 잠시 냅둘게.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신뢰는 어떻게 된대? needs to be limited 하고 focused 돼야 된대. 우리가 뭔가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trust라고 했지만 나는 정확히는 그냥 trust가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 네. 신뢰의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limit 되고 focus 돼야 된대. 즉 모든 걸 다 신뢰하는 걸 반대로 느껴져. 딱 어떤 거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신뢰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냥 머릿속에 어? 뭔가 신뢰할 대상을 뭔가 선택하라는 의미로 난 와닿았거든. 그래서 그냥 선택이라고 그냥 적어볼게. 선택. 그 다음 문장.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 굉장히 특정해야 된다. 특정한 거 선택. 뭔가를 특정해 선택하라. 같은 말 같아. 표시 안 했어. 근데 근데 뭐 어떤 표현 같은 거는 약간 나 마음에 드는 표현 있으면 좀 가져가기도 하거든. 네. 뭐 particular 약간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살짝 마음에 들었어. 챙겨줄게. 그러니까 나는 얘네보다 요게 조금 더 이 뜻을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 표시한 거거든.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해 준다면 blind trust will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blind trust라는 거는 얘는 목적이 아니야. 이 문장 자체가 사실 목적 문장이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은 나는 예를 들어서 A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A를 겁나게 칭찬해주는 게 맞지만 그런 서술 말고도 A와 반대되는 B를 겁나 까는 서술도 가능하다는 거야. 얘는 반대지. 네. 그럼 반대라 해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아예 얻을 수가 없냐? 그것도 아니야. 반대에서도 우리 오히려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어.
blind trust는 우리를 trouble로 가져간대. 오케이? 맹목적인 믿음.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그치? 맹목적 믿음이 trouble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맹목적인 거 반대로 particular 해야 된다. 네. 정보가 없어.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the man and woman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 개 길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애들이 약간 멘탈 나간 게 있어. 근데 자 이렇게 길 때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면 이것도 너의 방침이 있어야 돼. 쌤의 방침은 뭐냐면 무조건 구조부터 나눠. 구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음, 하이픈 안에는 만약에 그 빼고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굳이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러면 적어도 이 하이픈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사실 저 하이픈 안에 쌤은 전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나 저 한 단어로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experts. 나 저거 읽자마자 experts 끝. 막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orting a tough question.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다 어쨌든 이 who라는 문장 자체가 이걸 수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man and woman 자체가 누군데? experts. 1번 얘기하네. 1번. 그냥 약간 부연인 거야. 근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딱 이런 거에 걸려드는 거지. 오케이. 음. 그럼 사실 저 중간 부분은 지워도 돼. 네 머릿속에서. 그러면 저 하이픈 앞 뒤만 보면 되거든. 네.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designated 그것도 그냥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서 그냥 experts가 중요한 거 같아. 어떤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비된대. 하고 있어 잠시 끊을게. 일단 paralyze까지만 해도 난 어느 정도 의미 단위가 잡힌다 생각하거든.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우리 전문가들이 있어 분명히. 그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비가 된대. 이 말은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은 선택적으로 조금은 믿어라. 믿어라라는 거야. 조금이 아니야. 그냥 믿으라는 거야. 믿어. 네. 믿어라 좀. 믿어라라는 거야. 네. 그 particular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expert이겠지. 그치? 인정? 네. 그래서 여기 so 문장 뒤로 생기는 be라는 흐름 있지. 이 be라는 흐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문가 좀 믿어 이 시옷 쌍기역 애들아. 야 그렇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뒤에는 사실 그냥 수식하는 거. ineffect 혹시 뭔지 알나? 이거 알면 좋은데. ineffect 효과 안에서 사실상 야 사실상 네. 이거는 이거 적어놔. 이것도 꼭 알아야 돼. 사실 요 뒷 서술은 그냥 paralyze에 대한 거를 구체화시킨 거야.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걸 준비할지 말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자체가 그냥 마비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푸는 데는 중요하지만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야.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볼게. 네. 자, 이제 굉장히 우리 많은 거 했어. 하지만 머리 좀 식히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일단 이중 흐름 지문이야. 네. A 흐름에서 어떤 얘기 나왔었지?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비전문가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응. 네. 실제로 요즘 최근 배우고 있다. 네. B는 어떤 얘기지? B는 한 일로 하는 근데 전문가를 믿어라 음. 하면서 이, 모든 거를 믿으면 안 되지만 전문가를 안 믿으면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는 믿어라 이런 거 있었다. 그렇지? 사실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되지만 그것도 사실 이미 전문가들을 선택해서 믿으라라는 걸 포함되는 거 아니야? 네. 쌤은 그 머릿속에 B는 전문가들 믿으세요. 네. 를 할 것 같아. 그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 A, B 각각을 보면 나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는 so의 존재야. 그렇지 않아? 네. 사실 이게 so가 아니라 멋이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기야 so가 벗이었으면. 근데 지금 so가 들었어도 문제 아니야? 아 혹시 오타인가? 하게 또 다시 뭔가 수능이야. 그럴 리 없어.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너가 지금 이 오류가 생긴 제일 큰 고정관념이 여기 있어. so라는 거에는 so는 무조건 그래서는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 so는 그러니까 so도 그러니까 쌤이 앞으로 이 접속사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 왜냐하면 글을 싼 글을 싼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접속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작용해. 그 말은 역으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접속사에는 사실 필자의 의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사실 접속사를 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강사들이 되게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이거든. so랑 but이 있지. 나 이거 두 개 보이거든. 네. 접속사가. 네. 이게 그래서 접속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같은 접속사가 다양한 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용법. 용법은 뭐야? 사용하는 법. 아, 이제 축자적 의미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아. so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뭐냐면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이 뜻이 사실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약간 비슷하긴 해. 본론을 얘기할 때의 so가 있어. 막 뭐 겁나 얘기해. 그러다가 so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부터 내가 본론 얘기할게의 so가 있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랑 그러므로랑은 뭔가 차이는 있는 거지 분명히.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냥 뭐 이거 몰라도 대충 여기부터 본론이었던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so는 so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so는 뭔가 전환을 일으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접속사로도 흐름의 전환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부터 뭔가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는 첫걸음이야. 반대로 어떤 생각도 해주면 좋냐면 벗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흐름이 전환되는 게 아니구나. 이 벗도 용법이 조금 쌤은 구분할 것 같아. 쌤은 벗을 진짜 강한 벗, 그러니까 역접, 그러니까 뭔가 이 흐름을 전환시키는 벗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 말고도 그냥 약한 벗도 있어. 그냥 정말 단순 비교? 아니 단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벗도 분명히 있거든. 아니 단순 부정. 부정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야. 이게 쌤이 너한테 흐름에 대해서 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잘 이해하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래도 네가 흐름을 아마 읽고 있었을 거야. 근데 네가 좀 잘 안 읽히는 지문도 있지. 그런 거에서 보통 네가 어디에서 이 흐름을 놓치냐면 요런 애들 때문에 놓쳐.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 영어 지문에는. 특히 어떤 유형이 많냐면 쌤은 이제 문장을 크게 중요한 문장을 세 가지로 두거든. 그러니까 문장의 유형이 있다라 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코어 문장이야. 코어 문장은 사실 쌤이 그냥 우리 해왔던 거야. 첫 문장 있지. 쌤이 첫 문장 서술 대상을 잡으라는 이유는 첫 문장에 보통 거의 그 파트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어, 보통. 네. 그래서 그만큼 더 제대로 읽어달라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빌드업 해갈 거니까. 그래서 보통 각 흐름의 첫 문장이 코어 문장이다. 이것도 사실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을 봐도 거의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아? 이미 여기에서. 그치? 근데 쌤이 왜 굳이 각 지문에서 첫 문장 읽을 때 최대한 집중하라고 하냐면 얘는 무조건 코어 문장인 거야. 그렇지 않아? 애초에 흐름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모든 지문에 대해서는 첫 문장을 잘 읽어줘야 돼. 두 번째로는 example 문장, 예시 문장. 예시 문장은 예시 문장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얘를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해. 만약에 네가 이미 그 틀, 원리를 잡았어. 그러면 예시 문장은 빠르게 읽으라고 주어진 곳이야, 너한테는. 근데 그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의식을 못해서 그걸 또 다시 막 하나씩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반대로 항상 완벽할 수는 없거든. 네가 앞부분에서 그 원리를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예시 문장이 나오잖아. 그럼 와 진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최대한 거기 안에서 그 상황 속에 담긴 어떤 원리를 잡으려 노력을 해야 돼. 또 예시 상황 가지고 또 이상 막 보고 있고 막 Arctic Climate Impact 이게 뭘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예시는 예시답게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트위스트 문장이라는 거야. 트위스트가 뭐지? 꼬여 있는. 어, 꼬여 있는 거. 네. 이 꼬인 게 뭐냐면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트위스트 문장은 이런 거야. 사실 A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예를 들어서 A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너가 앞에 맥락에서 봤을 때 이 A는 살짝 반대의 내용인 거야. 그러면 흐름이 전환된다라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 네. 근데 이 전체를 본다면 A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B가 맞죠. 이렇게 내가 만약 뒤에까지 봐. 하지만 B가 맞죠라는 것까지 보면 나는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내가 흐름을 전환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구조를 네가 애초에 먼저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면. 근데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 수능 영어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 그리고 보통 그런 게 포함된 지문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글을 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정말 흐름을 전환시키는 일까? 아니면 그냥 기존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 사실 그렇게 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A를 할 수 있죠 라는 말 자체를 한 이유는 사실은 B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 네.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것까지 하면 이제 사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번 수업이랑 오늘 수업에서 나의 모든 약간 이 접근법은 다 얘기를 해준 거야. 이제 이걸 너한테 계속 체화시켜주는 과정이 남아있는 건데 나는 모든 걸 일단 얘기했어 이제. 이거만 하잖아? 그럼 너 수능 영어 95점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 이거만 제대로 한다면. 단어 꾸준히 외우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정리해주자면 그래도 쌤은 어떤 애들이 질문하더라고. 근데 쌤 이게 쏘가 본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는 이게 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줬는지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쌤이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사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중 흐름 지문은 무조건 뒷부분이 하고 싶은 말이야. 주제는 뒤에서 잡아야 돼. 근데 왜 굳이 이런 앞에 내용을 했냐라고 하면 나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어떤 걸 한 거냐면 그냥 전문가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라는 개념을 하나 더 세팅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뒷부분에 전문가들에 집중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하면 안 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념 설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단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의도만 생각해보자면, 나는 내가 글을 쓸 거야, 이제. A 흐름에서 1번, 2번 얘기를 일단 소개를 해야겠다. 1번에 대한 얘기랑 2번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내 본론 얘기해야겠다. 1번에 완전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약간 개념 세팅 구간처럼 느껴지기도 해, 이 앞부분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구조 자체가 되게 어, 이 정도로 되게 특이한 지문은 딱히 없거든. 내가 제 레전드 지문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지문을 나만큼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나도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지문이거든. 왜냐면 맨날 날 괴롭혔어. 아니, 내가 초반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겨우 이거더라고. 했지? 결국 바뀌는 건 없다. 쌤이 얘기한 원칙 아래에서. 가장 특이한 지문도 그냥 똑같은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마저 선집한다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일단 밑줄 유형. 그러니까 사실 이 페이지를 대입학 페이지라 하거든. 네. 대의가 뭐야? 큰 의미. 의미. 근데 쌤은 거기서 큰 의도라고 생각해. 그 대의는. 그러니까 큰 의도가 뭐겠어? 주제. 주제. 주제 잡으면 끝인 거야. 근데 사실 얘네 푸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지. 하지만 밑줄 유형은 밑줄에 대한 약간 특수성이 살짝 추가가 돼. 밑줄 문장 그래서 잘 읽어줘야 돼. 잘 읽으면 너한테 힌트가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밑줄 문장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만 잘 이해해 답을 고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봤을 때 일단 in effect 뒷부분은 다 저 paralyzed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먼저 생각하고 저 문장을 보면 not knowing something이지. 누가 뭐뭐를 모르는 상태지. 그럼 누가는 일반 사람들일 거고 내가 A를 몰라서 어떻게 된 거야? paralyzed 된 거지. 그러면 A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A는 원래 알아야 되는 대상 아님? 그래서 그 알아야 되는 대상이 난 심지어 앞에 내용들 다 읽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전문가. 1번. 난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자, 1번 선지 볼게. Questionable facts that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 왜 아니야? 1번에 대한 서술은 2번에 대한 서술이요. 그치. 딱 그거야. 제일 너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2번. 일단 얘는 아까 선생님이 맞다 했으니까 넘어갈게. 3번은 왜 틀렸어? 상식이 주제도 아니고 뭐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치. 그냥 common knowledg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3번 선지는. 근데 전혀 이 내용이랑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4번. 이게 뭐가 문제지? 1번이랑 2번이 둘 다 있지. 그치. 우리 1번 얘기만 해야 돼. 굉장히 잘했어. 5번은 너가 했었던 거. 이것도 애초에 이거는 A가 좋은 거야 된다 했잖아. 필요한 건데 이거는 BS 놀래지가 필요하겠냐? BS가 뭐야? 편향된 거지. 그치. 편견. 답은 2번이야.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해서 답 내는 것도 사실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넌 거의 90%야. 근데 여기서 정말 조금의 더 디테일을 얘기를 해보자면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1번이 제공하는 정보들 이것까지는 나는 너무 당연해. 근데 뭔가 하나가 걸리냐면 이 얘기는 어디 있어?
readily applicable. readily가 뭐야? 뜻이 뭐야? 꾸준하게. nope. 쉽게. 어, 쉽게야. 쉽게 적용 가능한. 쉽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게 이 전체 지문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 쉽게라는 얘기가. 모르겠어. 없는 것 같거든. 적혀 있는 거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뭐가 보이냐? 그나마 요게 보여. 네. morning commute or not. 통근이 뭐야? 출근 매일 하는. 그치, 출근. 매일 하는 출근이지. 네. 매일 아침에 내가 출근할지 말지 뭔가 아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이잖아. 일상과 관련된 어떤 knowledge 아니야? 일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적혀있진 않지만 그걸 유도했어. 그 뜻을 너가 유추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는 여기에서밖에 없었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꼭 글에 적혀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이건 사실 국어 비문에서 내가 굉장히 자주 얘기했었지. 적혀 있는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이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선지로까지 낸 거야, 영어에서.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밑줄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밑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내용이 여기 밑줄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밑줄 유형에 약간 조금 본질 같은 거 나오는 게 그 밑줄 유형은 얘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 거야. 목적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아무리 글을 잘 읽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너무 쉽다 하면서 밑줄을 약간 대충 읽어. 그러면 너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잘 읽었어도 밑줄을 정확하게 읽어주자. 특히 밑줄 같은 거에 빈칸 문제도 그런데 약간 이런 부정어 같은 거 섞였을 때 완전 반대로 네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걸 선지도 유도해. 막 이거 반대로 생각했지? 이거 한번 골라봐. 이런 식으로. 꼭 그 밑줄 친 문장은 내가 정확하게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이제 쌤이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촬영해놨으니까 이 질문을 나는 특히 좀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면 좋겠냐면 쌤이 이렇게 각 파트별로 밑줄 끈 거 있지. 네. 생각보다 거의 밑줄 끈 거 없지 않아? 노란색 부분 빼고. 네. 나는 요것만 남긴다니까 내 머릿속에. 쌤이 얼마나 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읽는지를 알겠어. 애초에 나는 남기는 내용부터가 달라. 근데 여기에 뭔가 생략된 내용이 있어? 난 오히려 ignorance 이런 것도 표시 안 할 수 있었는데 표시한 건데. 생각보다 정보가 진짜 거의 없다는 걸 알겠어. 그럼 나머지 다 뭐야? 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반복된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지, 애들은. 처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너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면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막 반대로 할 수는 없거든. 빌드업으로 해야 돼. 너가 저 짐을 가지고 첫 문장에 쌤이 표시한 거 있지.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한번 표시해봐, 하나씩. 일단 첫 문장 읽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한번 밑줄 그어봐. 너가 밑줄 안 긋고 읽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시킨 대로 한 번만 해봐, 한동안은. 네. 그러고 남기고 그 다음 문장 가서 또 중요한 거 생각해보고 밑줄 긋고. 그러면 진짜 이게 뭔가 느껴질 거야. 아, 정말 정보가 별로 없구나 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서